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통일이 될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쭉 설명드렸는데, 요점을 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온다. 그리고 준비 없이 맞으면 우리에겐 재앙이 되기 때문에 보험 드는 심정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그 다음 어떤 북한을 세워야 하냐, 이 문제인데 정말 분야가 반대하죠. 경제개발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냐, 북한의 잠재력과 지하자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 성장과 분배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 제일 중요하게 돈은 어떻게 조달하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이 시리즈에서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국을 복사해서 만들면 될까요? 저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공산이고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21세기형 정치제도는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조차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도 크게 없을 거라 새 시스템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정치제도 이것도 좀 길어서 두세 개 부로 만들 예정입니다.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정치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치제도는 현행 정치제도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한계를 두루 고려하고, 심지어 이후 중국의 당국가 제도에서도 장점만을 취하는 형태라면 마다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실현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북한의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한국의 정치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른 나라 정치 체제를 두루 살펴본 뒤 미래 정치제도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모두 고려하는 선행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인 한국의 경우 5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제를 골격으로 하면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3권 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형태를 많이 차용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웃 일본은 의원내각제 형태를 갖고 있고, 중국의 경우 당국가제도의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4년 임기를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상하원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내각제 도입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먼저 바꿔야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승자 독식, 이념 대립, 지역주의 등 갖가지 밧줄에 묶여 시대의 변화 속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밧줄은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토크라시, 즉 거부권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만든 용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에서 협력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거대 정당으로 양분된 채 30년을 이어온 폐쇄적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양대 정당이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한 거대 단합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정당은 각각 견고한 지역 기반에 기대 유권자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성 거대 정당은 기득권에 안주한 채 지대 추구, 영어로 표현하면 렌트 시킹에만 몰골했습니다.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자면 기존 정당 시스템은 정치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너무나 큰 거래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전가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결국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후보도 점점 안 나옵니다. 정당 정치의 본산인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정당 가입자 수가 기존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영국은 1950년대 전 인구의 약 20%가 당원이었지만 지금은 겨우 1% 수준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모두가 인구 대비 정당 가입자 숫자가 5%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기존 정당을 외면하는데 독일의 경우엔 3대 정당 당원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이릅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이 56만 명, 민주당은 72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인구의 2% 남짓한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 구도 역시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이고 동시에 정치권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세계는 30, 40대 리더들이 속속 나오지만 한국은 여전히 60대가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하위 3분의 1에 듭니다. 입법부 신뢰도, 정책 투명성 신뢰도 모두 바닥권입니다. 대안도 없고 무능한 정치권이 정책 경쟁은 안 하고 기득권 싸움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이 증세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그 자체로 기득권을 가지고 스스로 소멸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면 상당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한국에서 보는 그대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요.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는 갈등의 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형태를 띠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북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정치 수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지향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21세기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점은 뛰어난 미래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정치 변화 예측을 많이 제가 공부했는데 결국 문제가 많은 정치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변화는 일어난다는 당연한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현재 정부 형태는 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고와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후기 농업사회에 알맞은 형태라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선 무용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는 대략 250년 주기로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13세기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이 나오면서 법치주의의 개념이 나왔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 1000년의 암흑시대를 끝내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세기엔 미국에서 삼권 분립의 정치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로부터 250년가량이 지난 지금 21세기는 다시 혁명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 혁명은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혁명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